보안 취약점 점검에서 가장 먼저 진행해야 되는 작업이 스캐닝이란 작업입니다. 이 스캐닝은 공격 대상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행동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스템을 공격 또는 점검하기 위한 1차적인 준비 단계라고 할 수 있고요. 공격자는 공격 대상에 해킹을 가하기 위해서 먼저 스캐닝을 통해 공격 대상의 취약점을 수집하게 되고요. 보안 관리자 입장에서는 공격자가 어떤 공격을 해올지를 먼저 미연에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안 관리자도 스캐닝을 통해서 우리 시스템에 대한 취약점을 분석해서 거기서 발견되는 취약점을 제거해야지 공격자가 스캐닝을 통해서 공격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연에 예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스캐닝을 하는 데는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호스트 탐색, 다음은 포트 스캐닝, 다음은 운영체제 탐색이 있습니다. 호스트 탐색은 해커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석자에게 인터넷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목표 시스템을 확인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포트 스캐닝은 그 분석, 우리가 호스트 탐색을 통해서 파악한 그 목표 시스템이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그 시스템에서 어떤 포트가 열려 있는지를 확인하는 단계이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이 단계를 통해서 공격 방법이라든가 공격 유형 이런 것들이 결정되게 됩니다. 그 포트 스캐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들은 목표 시스템에서 운영 중인 그 TCP와 UDP 서비스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요. 목표 시스템에 사용 중인 운영체제, 유닉스를 쓰고 있는지, 윈도우를 쓰고 있는지, 리눅스를 쓰고 있는지 각 OS별로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 취약점을 통한 공격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서 이런 운영체제를 확인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운영 중인 서비스의 버전과 응용 프로그램의 확인, 네, 어떤 우리 운영 체제도 마찬가지고 응용 프로그램에도 버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버전이 올라가는 이유는 초기에 개발했던 프로그램의 취약점이 계속 발견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버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서비스나 응용 프로그램의 버전을 확인하는 것이 취약점을 분석하는 데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포토 스캐닝의 방법에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노멀 스캔입니다. 노멀 스캔은 열린 포트의 반응을 확인하여 포트를 검색하는 방법입니다. 커넥트 스캔이라든가 씬 스캔, 핑 스캔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스텔스 스캔은 닫힌 포트의 반응을 확인하여 포트를 검색하는 방법으로 핀 스캔, 널 스캔, 엑스마 스캔, 엑스캔 등을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운영체제 탐색입니다. 운영체제 탐색은 분석 시스템의 운영체제를 알아내는 활동으로 아주 중요한 스캐닝 중의 하나입니다. 운영체제의 종류에 따라서 공격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가장 먼저 운영체제를 확인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목표 시스템의 취약점을 파악하고 사용 중인 운영체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구분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운영체제 탐색은 포트 스캐닝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배너를 이용해서 운영체제 종류를 알아내는 방법으로 텔넷, FTP, SMTP, HTTP 등을 이용을 해서 운영체제를 조사하게 됩니다. TCP 프로토콜을 이용한 방식은 운영체제마다 TCP/IP 프로토콜이 구현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 방법을 보고 이 운영체제가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그런 탐색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보안 취약점 점검 도구를 할 차례인데요. 취약점 점검 도구는 실제로 툴을 가지고 취약점을 돌려보는 실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과정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의 해킹 또는 침투 테스트입니다. 모의 해킹이라는 것은 합법적으로 승인된 것으로 화이트 해커 입장에서 정보 시스템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시스템의 취약점을 찾아서 공격을 해보는 방법입니다. 해커 입장에서 공격을 해보면 실질적인 취약점을 발견하게 되고 보안 방법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목적에 따라서는 외부 테스트, 또 내부 테스트, 더블 블라인드 테스트, 또 방법에 따라서는 화이트 박스 테스트, 블랙 박스 테스트, 그레이 박스 테스트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블랙 박스 테스트는 실제로 그 해킹을 한다는 사실을 대상 그 직원들한테 전혀 알려주지 않고 실제로 해커와 같이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이긴 하지만 잘못 했다가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요. 또 핵심 시스템을 잘못 건드려 가지고 서비스가 마비된다든가 하는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신중하게 진행해야 되는 테스트라고 볼 수가 있고요. 화이트박스 테스트는 미리 공격하기 전에 공격 일시라든가 공격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미리 다 알려주고 하는 공격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어떤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난 다음에 공격하는 것인데요. 화이트박스 테스트는 실질적으로 핵심 주요 서비스에 대해서는 사실 공격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핵심 어떤 그 시스템에 대해서 공격을 한다면 그 핵심 시스템을 바로 공격한다기보다는 핵심 시스템과 똑같은 복제된 시스템을 하나 마련해 놓고 그 복제된 시스템에 공격을 해서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발견해내는 테스트를 합니다. 그레이 박스 테스트는 이 블랙 박스 테스트와 화이트 박스 테스트가 합쳐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공격을 하되 일부는 또 그 공격 대상자에게 알려줘서 핵심 시스템에 대해서는 또 배제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한적인 지식을 제공하고 또 그러니까 100%다 제공을 하면 화이트 박스 테스트가 되죠. 그래서 제한적인 지식을 제공해서 취약점 결과를 도출해내는 그런 방법이 그레이 박스 테스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가상 머신 환경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아까 이 앞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취약점을 분석을 하기 위해 스캐닝을 한다든가 또 공격 가상 모의 해킹을 한다든가 하면 실질적으로 구동되고 있는 서비스에 어떤 그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유사한 시스템을 구축을 해놓고 가상으로 공격을 해보는 그런 방식이 많이 구현되고 있는데요. 그때 사용하는 방식이 가상 머신 환경 구축입니다. 자, 물리적으로 제공돼야 할 컴퓨터 리소스에 정보를 추상화하여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용자 또는 리소스에 접근하는 프로그램이 특정 리소스 종류에 종속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기술이다. 가장 유명한 최근에 유명한 회사들이 VMware의 워크스테이션이라든가 또 시트릭스,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하이퍼바이즈, 이런 가상화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학생들이 이런 기술들을 이용해 보려고 하면 학생들을 위해서 그 무상으로 제공하는 버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 컴퓨터에다가 깔아서 가상화 환경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물리적인 하드웨어에 2개 이상 운영체제를 운영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컴퓨터인데요. 여기다가 OS를 예를 들면 윈도우,
리눅스, 또 유닉스 이렇게 깔아놓고 1번이 2번을 공격한다든가, 예, 내부에서 이 공격을 가상으로 해볼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공격하다가 이렇게 요 OS가 이 시스템이 문제를 일으키면 삭제를 하고, 예, 새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또 다른 공격을 해보고, 예,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게 가상머신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웹 어플리케이션 보안 취약점이 실제로 어떤 취약점이 있는지 대표적인 취약점 몇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웹 해킹은 웹사이트의 보안 취약점을 공격하는 기술적인 위협이고요. 웹페이지를 통해서 권한 없는 시스템에 접근하거나 데이터를 유출하고 파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킹 공격에는 SQL 인젝션, 클로즈 사이트 스크립팅, 파일 업로드 취약점 등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운영체제 명령 실행 취약점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 웹브라우저에서 이러한 그 명령어를 혹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운영체제 명령어를 입력해서 적절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 사용자 입력값에 의해 의도하지 않은 시스템 명령어가 실행될 수 있는 취약점입니다. 그래서 이 공격자는 이 URL 사이에 명령어를 삽입해서 리퀘스트를 보내고요. 그 웹서버는 그 명령어에 응답을 하게 되면서 이 공격자가 알고 싶은 내용이 전달되는 이런 방식입니다. 이 취약점에 대한 점검 방법은 어플리케이션이 운영체제로부터 명령어를 직접 호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구현을 할 수 있고요. 또 명령어를 직접 호출하는 것에 필요한 경우에는 데이터가 OS 명령 해석기에 전달되기 전에 먼저 검증,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프로세스를 추가하면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입력값에 이런 특수문자, 명령어에 사용된 특수문자들을 필터링 하도록 하면 뭐 이런 어느 정도 이런 명령 실행 취약점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대응 조치 방법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운영체제로부터 명령어를 직접 호출 않도록 구현을 하고요. 또 검증, 예, 명령어가 해석기에 전달되어 가지고 응답하기 전에 검증 확인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입력하는 것, 또 이런 특수 문자가 필터링 되도록 처리하는 것, 예,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파일 업로드 취약점입니다. 이 파일 업로드 취약점은 현재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우리 현재 그 일반 홈페이지에 있는 게시판에 파일을 첨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첨부하는 기능에 어떤 실행 파일들을 올려서 웹서버가 그 실행 파일을 구동을 해서 어떤 공격자의 의도대로 그 명령어가 수행되도록 하는 취약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시판에 이런 자바스크립트 같은 스크립트를 첨부함으로 인해서 업로드가 성공이 되면 웹서버가 그 어떤 악성 코드가 담겨 있는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장악이 되는, 예, 그러한 취약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파일 업로드 취약점이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서는 일단 게시판에 파일 첨부 기능이 있는지를 먼저 조사를 하고요. 첨부 기능이 있다면 확장자가 이런 실행 파일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 스크립트 그 확장자 JSP라든가 PHP, ASP, 이런 CGI 이런 것들이 업로드가 가능한지 조사를 해야 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게시판은 우리가 문서를 받기 위한 게시판이잖아요. 엑셀이라든가 뭐 파워포인트라든가 뭐 PDF라든가, 예, 뭐 텍스트 파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그 추가 서류를 받는다든가 하는 기능인데요. 보통 이전에 만들어진 게시판들은 이런 확장자에 대한 필터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서 자바스크립트라든가 비주얼 베이직 스크립트라든가 이런 스크립트 첨부 파일을 차단하는 기능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
또 만약에 그게 확인이 어렵다면 실제로 우리가 한번 입력을 해서 그게 실행이 가능한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방법이 점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파일 업로드 취약점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서는 업로드된 파일에 대해서 그 디렉토리에서 이런 실행 파일들을 실행이 안 되도록 설정을 제거하는 게 중요하고요. 서버 사이트 스크립트가 업로드 되더라도 웹 엔진이 실행되지 않는 환경을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가장 유명한 SQL 인젝션 취약점입니다. 요 취약점 이름에서 SQL이라는 것만 들어도 알다시피 데이터베이스를 공격하는 취약점인데요. 우리가 웹 어플리케이션에 보면 뭐 로그인 창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창을 통해서 SQL 구문, 즉 쿼리를 받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 입력값에 그 어떤 적절히 필터링 되지 않은 SQL 구문을 삽입함으로써 입력함으로써 DB에 무단 접근해서 자료를 유출하고 변조하는 취약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악의적인 사용자는 공격자죠. 그런 SQL 입력 창을 통해서 공격 패턴을 입력하게 됩니다. 입력하면 웹 안정장치가 되지 않은 웹서버는 그 어떤 공격에 대한 이런 명령어를 DB 서버에 전달하게 되고요. 이것도 일종의 쿼리 문이기 때문에 DB는 그 요청에 응답을 하게 됩니다. 그 응답한 것을 이렇게 해커한테 전달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이 탈취되는 그런 취약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SQL 인젝션 취약점에 대한 대응 조치 방법입니다. SQL 쿼리에 사용되는 문자열에 대해서 유효성 검사를 해서 프로세스를 구현을 해야 하고요. 다이나믹 SQL 구문, 즉 실행이 가능한 그런 다이나믹 SQL 구문을 사용 못하도록 검사하는 게 이런 루틴이 필수적으로 적용이 돼야 하고요. 또 에러 메시지는 공격자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에러 메시지를 보고 얘가 어떤 DB를 사용하고 있는지 어떤 DB상 오류 그 취약점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에러 메시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에러 메시지 및 DBMS에서 사용하는 에러 코드도 노출되지 않도록 예외 처리하는 게 중요한 조치 방법입니다. 네, 다음은 엑스패스 인젝션 취약점입니다. SQL 인젝션과 마찬가지로 얘도 이런 쿼리문을 로 공격하는 공격 방법인데요. SQL 인젝션은 SQL 구문의 입력 창에다가 공격하는 거와 반면에 이런 엑스패스는 공격자가 리퀘스트에다가 이런 문자열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 쿼리를 데이터베이스에 보내서 공격자의 의도에 해당되는 응답을 받아서 리스폰스 받는 그런 형태를 엑스패스 인젝션 취약점이라고 합니다. 자, 엑스패스 인젝션 취약점의 점검 방법은 요 아래에 있는 이러한 구문들을 입력해서 에러가 발생하는지를 확인해 보면 현재 우리 사이트에 엑스패스 인젝션 취약점이 있다 없다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취약점을 조치하기 위해서는 엑스패스 쿼리에 입력되는 값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고요. 이러한 특수 문자를 입력 못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며 특수 문자를 필터링 하는 것 뿐만 아니고 허용된 문자 외에는 아예 모든 입력을 허용하지 않게 하는 게 완벽하게 취약점을 보완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취약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은 흔히 XSS 공격이라고 하는데요. 이 XSS 공격은 우리가 게시판에 본문에 스크립트를 삽입해서 이렇게 실행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 공격자는 어떤 게시판을 통해서 악성 코드가 SS 코드가 삽입된 메일이나 게시판을 통해서 이 피공격자에게 전달되게끔 하고요. 이 피공격자가 그 악성 코드가 실행되는 게시물을 읽거나 메일을 열람을 하게 되면 자신의 컴퓨터에 있는 쿠키 정보가 이런 공격자에게 전달되게 됩니다. 그럼 그 쿠키 정보를 가지고 공격자는 이 피공격자에 대한 메일도 열람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이 피공격자의 내부에 있는 시스템에 접근도 가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XSS의 그 점검 방법은 게시글에다가 이런 스크립트 문을 입력해서 반응을 확인하게 하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입력했는데 만약에 알럿이라고 하는 게 바로 출력이 되면 이 스크립트가 동작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게시판이라든가 메일은 XSS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취약점을 확인하기 위한 스크립트문을 작성을 해보는 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서버에서 스크립트 문자열을 차단하거나 공백으로 취한할 경우에 스크립트 문자열 우회 기법을 적용한 스크립트문 삽입하여 글을 작성해 보시면 금방 XSS의 취약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취약점도 결국은 필터링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게시물이나 자바스크립트의 그 태그에 대해서도 사용을 못하게 하고요. 또 HTML이나 또 여러가지 사용자에서 넘어오는 파라미터를 검증해서 필터링을 수행을 해서 검증되지 못한 신뢰할 수 없는 그러한 모든 입력값에 대해서 수행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디렉터리 인덱싱 취약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웹페이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검색하다가 앞으로 가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두 번 누르다가 보면 그쪽 웹서버에 어떤 디렉토리 내용이 화면에 보일 경우가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신뢰할 수 없는 어떤 그 잘못 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이렇게 구경하다가 앞으로 가기를 눌렀을 경우에 그쪽 서버에 대한 시스템 파일 목록이 보여주는 경우를 종종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디렉터리 인덱싱 취약점인데요. 페이지, 이런 이제 홈페이지, 인덱스 페이지라든가 홈, 디폴트 이런 페이지들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자동으로 디렉토리 리스트가 출력되는 취약점입니다. 이런 것들을 악용을 해서 공격자가 웹서버에 중요한 시스템 목록을 탈취하는 그러한 공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점검 방법은 우리 웹 어플리케이션의 정상적인 URL을 일단 넣어가지고 접속하고 난 이후에 그때 끝에 달려있는 디렉토리를 하나 지워 보시면 그 앞에 디렉토리까지의 목록이 이렇게 출력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존재하는 디렉토리 경로 뒤에다가 이 샵이라든가 다른 디폴트라든가 어드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직접 여기다가 입력을 해보면 의외로 그쪽 폴더에 어떤 목록이 노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디렉토리 끝에 문자를 붙여서 디렉토리 인덱싱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디렉터리 인덱싱 취약점이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대응 조치 방법으로는 우리 그 웹서버의 홈 디렉토리 설정 부분에서 리스팅 값을 폴스로 지정을 하면 웹서버 후에 웹서버를 재시작하면 요 세팅된 값이 여기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URL을 강제적으로 브라우징 하거나 디렉터리 파일 목록이 노출되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고요. 디렉터리 인덱싱 제어 후에 노출되는 에러 메시지는 정보 누출, 대응 방법의 보안 설정을 통해서 인덱싱 제어, 정보 누출 방지 형태의 복합 대응으로 설정을 하시면 어느 정도 디렉토리 인덱싱 취약점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서 6장 웹 어플리케이션 보안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제가 많은 그 취약점 부분도 많이 있었는데 많이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범위가 넓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시험 준비하시는 데는 이 동영상에 나온 내용만 잘 숙지하시면 시험 문제 푸시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